예, 장관님. 최근에 또 사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15 몇 달 됐죠? 네, 31명의 비리 경제인들이 사면이 됐는데요. 사실 작년에 8.15 사면 때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사면을 되는 거 보고 참 제가 참담하다는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꼭 이렇게 계속 사면해야 됩니까? 사면 역대 정부가 계속 해왔고 사면권자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면 근데 이 보도하는 비리 입장에서 경제인들은 특별히 말씀드릴 최소한 문제가 없습니다. 비리 경제인들만큼은 우리가 안 하는 관행을 어느 정도 확립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3년 이후로는 비리 경제인들 사면된 건 윤석열 정부 전까지 2명밖에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2명밖에 안 했습니다. 말씀하신 비리 경제인이라고 하시는 카테고리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경제인 사면이 없었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재벌 총수만 한정해서 얘기해 봅시다. 재벌 총수 2013년부터 2명 이외에는 이 경제범죄로 사면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만에 벌써 35명입니다. 구분을 하시는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35명이 다 재벌이라 말씀이신가요? 아니 재벌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본인이 비리 경제인이라고 법무부에서 브리핑 하실 때 4명, 31명 이렇게 해서 통계를 분류하신 거 가지고 이제 31명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기존의 정부에서도 계속 해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최소한 재벌 총수가 경제범죄로 사면받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치 이전 정부에 계속 해오던 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런 상황 전혀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제가 거기서 특별히 그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벌금 추징액 추징액은 사면이 안 됐을 테니까 벌금 액수가 얼마큼 사면됐는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미리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계산할 수 자료를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면이라는 게 그 사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통계가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벌금 확인해 액수가 보겠습니다. 사면이 됐겠지요. 다 납부는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벌금은 납부가 되고 추징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면회 같은 경우. 확인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산을 가능한지 해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31명 이번에 지금 경제사범으로 분류하신 31명에 대해서 벌금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액수만 359억입니다. 이전에 사면할 때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82억 원 벌금 사면이 돼서 국민적 비판이 컸습니다. 이번에 359억입니다. 얼만큼 사면된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어떤 기준 액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장관님 지금 범죄 피해자들 치료비 지원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 납부했어야 될 82억 납부됐으면 그중에 상당 기금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갔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일정 부분이 벌금 중에 일정 부분이 그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네. 근데 그걸 또 이렇게 그 사안이 아니, 제말 들어보세요. 하기에는 좀 안 맞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범피기금으로 가면 범죄 피해자 치료비도 지원될 수 있고 생계비 치료도 될 수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 치료비 290만 원씩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걸로만 계산을 해도 82억이면 2,800명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요. 최대치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4,000명이 넘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나라에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 일부 나왔지만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7억 추징금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이런 겁니다. 식의 잘못된 부분들 많이 누적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예요.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지금 장관님 현업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면심사위원장이시잖아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이 상치는 하게 되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 중에는요. 사면심사 통해서 부적정 의결한 장관들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오히려 부결한 거를 바꾼 분도 계십니다. 장관님이 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31명에 대해서요. 판결상 확인되는 횡령 액수, 회사의 돈 횡령하거나 배임한 액수만 해도 저희가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올해 4명 일단 금요서구화학 박찬구, 롯데재단 신영자, 부영그룹 이중근, 삼양식품 김정수 4명만 해도 1,758억입니다. 이 중에 회사 돈 얼마나 갚았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100번 양보를 해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브리핑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민 경제의 어려움, 심각한 상황의 점을 고려해서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그런데요, 이번에 또 사면하신 분 중에서 박창구 금요석화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 이미 올해 5월 달에 퇴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서민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복권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분이요.
횡령 확정 판결 받고도 원래 특경가법에 따르면은 취임이 금지되는데 100일도 안 돼서 판결과 현행법을 비웃듯이 금효석 화학 대표로 다시 취임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보수만 1년 동안 55억 4,100만 원 수령해 가셨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중근 부영회장이 있습니다. 이 부영이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나라 땅하고 나라 돈 갖다가 공공임대주택, 공공사업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거 분양 전환하면서 건축비 부풀려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한테 고혈을 짜내가지고 과다이익 그렇게 해서 재계 20위까지 도약한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분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법원 판결을 통해서 임차인들한테 450만 원에서 1,2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살리는 게 아니고요, 서민경제 죽인 사람입니다. 종근단 이장한 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한 회장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2013년부터 4년간 본인의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했다. 2017년 7월 달에 퇴사한 운전기사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회사 차량 운전했던 2달간 스트레스에 의해서 몸무게 7kg 빠졌다. 응급실도 실려갔다. 공황장애가 왔다. 이 서민 살리기는커녕 서민들 핍박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한 1분만 답변하십시오. 이 범죄로 처벌받은 기업인들을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면권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실제로 팩트가 좀 다르게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중근 씨 같은 경우는 피해금액 변제나 공탁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박찬구 씨 같은 경우도 피해금액 전부 변제가 된 상태 등등을 고려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각각의 사면 사안들이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한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거 당연히 저도 인정합니다. 사면 제도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 일정 부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얘기 계속 하시다 이어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자, 알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안 알려주고 계시면서 지금 다 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죠. 아니 제가 여기서 확인해드린 건데 그런 월급 액수대로 알려주시고요. 피해 보상된 건 피해 보상대로 알려주십시오. 저랑 말씀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전에 이어서 사면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비리 경제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 좀 범주가 다른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좁혔어요 최대한. 그래서 법무부에서 주요 경제인하고 분류하신 거에다가 공시대상 기업재단, 그러니까 공정위에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재벌 총수 일가 이렇게까지만 합쳐서 계산을 저희가 다시 해도 2013년 2월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까지 근 10년 동안 2명밖에 없습니다. 최태원, 이재현.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작년에 4명, 올해 12명. 그렇게 계산을 해도 16명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이 사면권 행사와 관련돼서 비리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우리가 헌법적 관행을 2번의 정부를 바꿔오면서 만들어 오고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님 계신 법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장관님이 지금 사면심사위원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이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비리 경제인들 사면과 관련돼서 안 된다라고 의결이 안 될 가능성이 이제 없습니까?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결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이건 결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사안들이 대부분 경우에 이제 국민들께 오해하실 수 있는데 어떤 뭐 잔영의 면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복권입니다. 그런 점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근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복권한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기 있는 유형의 범죄들은 제가 사실 많이 했던 사안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위원님하고 더 생각이 비슷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다만 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사법적인 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사면권자가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면이 경제사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걸 반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양면적인 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정하신 사면을 행사하신 제가 거라고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사면법 개정해서 도입할 때는 분명히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사면심사위원장 권한을 주는 것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든 겁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렇게 최소한 운영되지는 않았죠.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결이 안 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한테도 제가 그걸 촉구를 하는 거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 보도자료, 브리핑 자료는 법무부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서민경제 살린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견이 많아요. 그게 이견이 오전- 있으실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계속 그렇지만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의하시는 사례들에 분들도 대해서 계시다는 말씀을 더 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차관님, 혹시 남편이 태광산업 임원입니까? 네, 예. 이번에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회장이 사면됐죠. 복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호진 회장의 복권이 서민경제 살리기랑 관련이 있습니까? 이 사안은 제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심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회피를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게 답변하는 회피하고 건 자퇴장하셨습니까? 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 회피하였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회피하고 혹시 자리에 말씀드리는 계속 앉아 것은 계셨습니까? 그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면 아시다시피 나중에 추가로 절차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남편 사장님 사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차관님 장관 대신에 회의를 주재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지 않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제가 이건 제가 사실은 이해충돌 관련자가 아닙니다. 근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제가 끝나고 다시 제가 말씀해 회피를 주십시오. 하였고 이에 일체 자, 관여한 바 이호진 없습니다. 회장이 어떤 사람이는지 아시고 계시죠? 제가 일체 관여한 바 없습니다. 이건 저에게 질문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호진 장관님께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분이 서민경제 살리기랑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분이 2022년 12월 달에 또 12조 원 투자해서 7천 명 신규 교육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태광그룹의 4대 주주인 트러스톤 자산운용 자체에서도 이거 공수표일 거다. 자금 조달 계획 투자체도 없고 투자 계획도 기존의 것도 제대로 이행 안 했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올해 8월 9일 날 금융정의연대라는 사회단체에서 작년에 그거 공수표였다. 고용 창출은커녕 공장 폐쇄하고 수백 명 임직원 감원했다. 이런 사람을 복권해줘가지고 어떤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되고요. 의원님, 사면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법적인 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권이라든가 감형을 해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논리는 하나하나씩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리가 틀리다는 취지는 아닌데요. 반대 논리도 있고 이건 사법적인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 8월 22일 날 이제 당정 협의에서 아마 그 피해자 치료비 특별결의 활성화 방안이 거론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 혹시 후속 조치 계획이 있으면 관련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취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올해 5월 달에 그 대구 복현동 원룸 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피해자 측 의사가 저희 의원실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단 이 사건이 그때 20대 여성이 귀가하다가 이제 문 열고 들어오는데 따라 들어와서 칼 들고 목에 대면서 뭐 이게 자기 인생 망했다 시키는 대로 해라 성폭행 시도했던 사건인데요. 그때 같이 있던 남자친구가 칼에 수차례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실상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이제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이분이 이제 뇌 손상이 심각하게 와서 굉장히 지금 치료비가 많이 나간 상황인가 봐요. 요 이제 아마 언론 보도를 보셨는지 어땠는지 이 관련돼서 좀 안내를 받고 더 추가로 좀 치료비 지원을 하고 싶다,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일반 치료비도 전혀 못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좀 자료를 저희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회피 현황 요청했는데 자료 주셨는데 답변이 그냥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서 공개하기 어려 이렇게 왔는데 제가 회의록은 사면법 때문에 안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회피 현황도 명예훼손하고 사생활 문제입니까?
차관을 말씀하시는 거면 제가 네. 회피 처리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까도 좀 구두로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그 요 취지가 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당연히 저는 회피는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근데 회피하고 퇴장을 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테이블에 있는 위원들한테 자료 요구를 차관이 하십시오. 자료 요구. 차관이 그냥 내 남편 이탄희 사장님 의원님. 이거 하는 거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지켜보는 의원님, 꼴이 된단 의원님, 제가 말이에요. 답변 그러니까 제가 이탄희 의원님, 자료 아니, 요청 그래서- 요구를 무슨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 현황과 관련돼서 어떻게 회피하셨는지, 그 당시에 회의에 계속 참석하셨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알고 싶어서 제가 그 취지에서 자료 요구했다는 겁니다. 위원님, 회피를 일반적으로 신청하면 결국 회피의 이유가, 회피를 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그 심사의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자, 확보하는 심사의 답변 거죠. 공정성을 들어보세요. 전혀 해하지 자료 않는 요구를 하면 질의가 방법으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찰관실에 지시를 하셔서 장관님이 회피 신청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허가를 하셨을 받고 거라고 믿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아니, 거는 기본적으로 자, 들어보세요. 문제를 아니 여쭤보는 너무나 겁니다. 저의 기본적인 공직 제 생활에 질문이 있어서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적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아니, 위원들 말씀을 입장에서는 드렸습니다. 그럼 설명 듣고 지켜보고 있어요. 차관- 아니 제가 분명히 차관님, 말씀드렸습니다. 차관님, 잠시만요. 이탄희 의원님 하실 말씀은 자료 요청 요구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호공 차관도 개인의 명예가 있으니까 답변할 때는 좀 참아주세요. 차관님, 네. 예, 이 답변하십시오.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국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사면심사 대상에 대한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면심사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 충돌 부분에 있어서는 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회피 신청을 하였고 회피 과정에 일체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공직 생활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명예를 걸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는 나중에 어차피 5년 후에 공개가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아니, 일체 내가 부끄러움이 말은 없게 안 하는데 왜 사면심사위원회에 있어서의 회피를 정확히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감찰관실하고도 분명히 이게 문제가 없는지를 다 확인하고 한 사항입니다. 자, 이탄희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애지간히 하십시오. 지금 자료 요청 요구를 하는데 왜 질문을 합니까? 지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 이런 건 저는 정말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강조해왔던 내용이고 또 뭐 장관께서도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최근에 더더욱 그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속도가 제가 성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원스톱 솔루션 센터 이게 출범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성과를 좀 같이 분석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제 정부 여당에서 당정 협의 내용으로 이 피해자 치료비에 관한 특별거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내용도 참 반갑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이 내용이 아직 좀 구체적으로 준비된 건 없다. 저는 이게 지금 들었는데 혹시 더 구체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나중에 구체화되는 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시스템 전반적으로 보면 뭐 건별로 계속 특별결의 해가지고 다 따라가는 건 또 한계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시스템 손볼 부분이 제가 생각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재원이 중요하니까요. 이 보호기금을 어쨌든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장관님도 방향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 직접 지원에만 연간 2조 원을 쓴다. 영국도 3,300억 원 쓴다. 우리나라는 기금이 1,100억인데 직접 지원비는 300억이 채 안 된다. 그래서 인구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영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저희가 2020년에 좋은 결정을 해서 이제 벌금에서 범피금으로 출연되는 비율을 상향했잖아요. 그래서 연간 이제 1,000억씩 21년부터 확보가 좀 되고 있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 직접 지원 사업비가 35% 정도까지 올라와서 한 29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좀 제가 아쉬운 게 올해 이게 약간 줄었어요. 뭐 큰 액수는 아닌데. 그래서 혹시 이게 법무부에서 놓친 건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제가 좋겠고요.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제안 드릴 것은
사업비 전체 금액도 금액이지만 세부 내역을 보니까 생계 지원비하고 치료 지원비 이 책정된 예산이 감액이 좀 되고 있어요 매년. 이유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추측 중에 하나는 뭐 불용 금액 때문이 아닌가 싶긴 한데 불용 금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게 넉넉해서 불용 금액이 나오는 게 전혀 아니고 아마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실제 피해자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선. 예. 저희가 아까 이탄희 의원께서 이 부분은 원스톱 이 솔루션 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제가 그게 많이 자극을 받아서 저희가 결국은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모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자체와 협의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좀 직관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그런 시스템을 서울시로 출발을 해가지고 지역과 좀 얘기해서 하는 식의 방식을 저희가 좀 추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잘 홍보하겠습니다. 네.